여러분과의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이 후지필름 코리아 캐주얼 시네마란 무엇인지, 이 프로그램에는 감독님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좀 참여를 하게 되신 건지부터 좀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서울 감독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후지필름에서 이제 단편 영화 제작 지원 해줬어요. 그리고 카메라하고 소정의 제작비 지원을 좀 받아서 했고, 저희는 이제 이 로고에 있지만 캐주얼 시네마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활동을, 소규모 영화 작업을 계속 해왔던 터라 이제 같이 이름을 좀 협업해서 한번 프로젝트 해보자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 개념으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용어는 컨닝 페이퍼가 네, 말씀하세요. 이거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저희가 처음 만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팀 작업을 한 지는 제법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 이제 단국대학교 이제 그 영상 글로벌 영상 콘텐츠 연구소에서 만든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희 작업하고 너무 색깔이 맞고 그다음에 취지도 맞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달고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해당 프로그램의 설명문을 저도 먼저 좀 읽고 왔는데 방향성이 상당히 뚜렷해요. 그 형식 및 내용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사유의 유연성을 지향하며 이 작업의 핵심 키워드가 우연, 관찰, 즉흥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감독님들이 이러한 작업에 좀 끌리게 된 이유가 뭘까? 어떤 기대를 품고 이런 작업에 좀 돌입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셨을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제작 환경이 이제 소규모 영화다 보니까, 또 소규모 영화에서도 더 소규모 영화다 보니까 무언가 이제 미술적인 거라든지 영화적으로 완성도를 갖추고 영화를 만들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배우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즉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차라리 더 강조하면서 영화 찍는 게 낫겠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다른 큰 구구절절 설명한다기보다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소규모 작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화 내용적으로 혹은 뭐 미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구축한다, 혹은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누구한테 제시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작업 자체 하면서 뭔가 서로 간에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무언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그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워낙 즐거운 작업이었고,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좀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 꿈꾸듯 여행 가듯 알쏭달쏭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짐작을 해보면서 좀 들어왔거든요. 아까 그 신한솔 감독님께서 배우들에게 또 많은 부분을 의존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새 배우님들께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좀 평소와 다른 작품과는 또 다르게 연기하는 재미를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새 배우님들은 처음에 이 제안 받았을 때, 작업해보자고 제안 받았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이 작품이 가진 어떤 매력 때문에 마음이 가서 이걸 선택하게 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거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이 차례대로 해볼까요? 망고는 원래 처음 계획은 단편이었어요. 그랬는데 회의를 하면서 장편으로 바뀌었고, 처음에는 작업하는데 좀 신기하긴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즉흥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고, 이 장면에서는 이런 대사가 중요하고, 그 한 줄이 만약에 중요하다고 하면은 10줄을 다 제시하는 건 아니었어서 한 줄이 들어가되 저희의 즉흥이 많이 들어간 작업물들이었어서,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끼리 정말 찍었거든요. 그래서 더 오히려 서로 믿고 끈끈하게 가서 재밌었던 작업이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물로 영화가 될까 했는데 정말 영화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었고, 그게 이제 물론 다른 현장과는 너무 달랐지만
오히려 더 화목했고 좋았고 그래서 녹색광선 찍을 때는 그냥 의문점 없이 다 감독님을 믿고 감독님이 하라고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다 그냥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은 배우님이랑 비슷하게 정말 처음 작업을 해보는 그런 방식이었어가지고 처음엔 좀 당황도 많이 했었고 어떻게 이 인물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도 되게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독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말로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냥 몸으로 그냥 마음으로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좀 화목하게 다 같이 맞춰가면서 열심히 했어서 이렇게 영화가 잘 나오게 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 일단은 제가 자유롭게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재밌었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때 선을 너무 넘는다 싶으면 감독님이 또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예은 배우님이 더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막 하거나 하면은 잘 받아주시고 또 저는 조금 즐긴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조금 덜어놓고 즐기셨다. 네 누군가 다 잡아주시겠지. 네. 그러면 뭔가 평소보다 리허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현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테이크를 많이 가는 느낌이었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리허설이 곧 이제 테이크고 이제 그걸로 몇 번 이제 좀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세 분 오늘 영화를 처음 보신 건 아니시죠? 왠지 연기하시면서도 이 중에 어떤 장면이 영화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기분으로 찍지 않으셨을까 싶어가지고 영화 처음 봤을 땐 어떠셨어요, 지선 배우님? 망고 처음 봤을 때는 많이 잘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들어갔구나 하는 장면도 있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결과물과 달랐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더 많이 다가온 것도 있어서 되게 좋았었고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화에 관한 좀 간략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오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거든요. 네,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아침 일찍 오게 되었거든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망고 영화를 보다가 삼합이 나온 음식을 보고 뻥 터졌어요. 아시다시피 전라도 광주에서는 삼합을 좀 많이 즐겨 먹는 음식인데 이 삼합이 그 감독님들께서 넣으신 경우가 동기라든가 어떤 이 작품에 어떻게 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신한솔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삼합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면서 작업에서 이제 모이는 사무실 공간이 인사동에 있어가지고 인사동에서 삼합집이 좀 많아요. 근처에서 삼합을 이제 먹다 보니 그 먹던 곳에서 촬영을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시내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삼합을 또 광주에 내려가서 또 먹다 보니까 거기서 배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걸 집어넣고 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었죠. 감사합니다. 왠지 그 동네에서 삼합을 먹다 보니 이 영화를 이렇게 삼합을 출연시키게 됐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화 망고와 녹색광선 오프닝마다 동네 영화 이렇게 딱 자막이 뜨더라고요. 이 동네 영화 무슨 뜻인가요, 감독님? 이제 저는 이제 상업 영화를 쭉 하다가 영화 이제 지금은 이 영화 만들 기회가 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영화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작은 영화라도. 근데 그게 이제 항상 느꼈던 거는 영화를 시작할 때 너무 애를 쓰고 너무 많은 걸 쏟아부으면 다음 영화를 만들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독립 영화는
뭐 자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을 많이 또 같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그래서 애쓰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좀 쉽게 영화를 좀 찍어야지 더 찍을 수 있겠다. 계속 영화를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뭐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다음 씬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겪었는데 이제 김우재 감독님이 그 근처에 저희 동네에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취지로 영화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김우재 감독님이 프로듀서도 해주시고 출연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이 녹색광선하고 망고 사이에도 장편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주연도 하시고 이제 효자동 이발소 임창상 감독님 저희 계시는데 이렇게 세 분이 같은 동네에 살아요. 엄청난 우리가. 동네였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커머셜은 또 따로 하더라도 이런 독립 영화를 좀 편하게 좀 자유롭게 한번 영화를 좀 만들어 보자. 그 안에서 우리를 좀 믿고 한번 영화를 새로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 동네 영화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게 약간 저는 이제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동네 영화라고 했는데 우리 김우재 감독님이 조금 다른 의미를 더 덧붙여 주셨어요. 같은 동네 사시는 우재 감독님의 부연 설명. 네. 네. 얘기 안 된 건데 사실. 사전에 논의가 안 됐군요. 뭐 프랑스와 트리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래의 영화는 아마 자기가 아는 지인의 수만큼 그 관객들이 그렇게 동원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게 어떤 주변에 친밀한 어떤 집단 내지는 이렇게 친목 관계 안에서 실제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 같은 예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 미디어 환경, 특히나 유튜브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디어 환경은 딱 그래요. 근데 그만큼 영화라는 작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활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뭐 우리 하고 있는 작업이 아마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저희 이어서 좀 받아볼게요.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겠어요? 질문하실 분 여기 맨 앞에서 손 들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저희는 서울에서 작게 학생 단편 영화를 연출하고 제작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사실 이거를 처음에 티켓팅을 할 때 캐주얼 시네마라는 개념을 저희도 처음 접하기도 했고, 저희가 좀 상업 영화라는 거 근처에 다가가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와닿는 취지였던 것 같아서 고민 없이 바로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감독님들만의 색깔이나 조금 보면서도 되게 즐겁게 봤었는데, 이런 캐주얼 시네마만의 감독님들이 생각하시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연출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신한솔 감독님이시군요. 뭐 다른 뭐 영화 만드는 것도 똑같지만 아주 작은 영화라고 해도 고민이 돼요. 이야기할 게 있어야지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야기할 게 있어야지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찍던 간에 도달하는 어떤 그 근사치, 목표, 어떤 점이 이야기할 내용이 내 머릿속에 좀 마음속에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가벼운 캐주얼 시네마를 찍더라도 항상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내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자체가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상업 영화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감할까 이 고민만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 그게 이제 20대 때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영화 할 때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년, 20년이 지나서 다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무엇일까를 캐주얼 시네마 통해서 다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네, 김우재 감독님. 뭐
같이 비록 같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영화에 대한 자기 영화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캐주얼 시네마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논의 중인 개념이에요. 저 연구소에서조차도.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어떤 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다 일일이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캐주얼 시네마라는 거 하는 것은 사상, 이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그렇다고 액티비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생각 어떤 뭐 영화나 이미지 자체를 만드는 생각이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가 거기를 이어서 다른 이 작품 활동을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하고 더 가까운 개념으로 뭐 요즘 그렇잖아요. 옛날과는 달리 그냥 카메라 그냥 들고 스위치만 키면 바로 찍을 수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특질, 뭐 장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주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지금 네, 영화를 작게나마 이렇게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저희가 영화를 매번 찍을 때마다 느끼는 게 계속 영화 현장에 가기 전까지 뭐 각본도 계속해서 수정하고 로케이션은 어떻고 그리고 배우님들의 상태나 아니면 등등 최대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도 생기고 네 그리고 준비를 아무리 긴 시간 했을지라도 현장 가기 직전까지 불안하기 나름인데 감독님께서는 이 즉흥과 자유로움이라는 이런 이름 안에서 어떻게 현장에 가실 때 그 자유로움이라는 그 중심축을 잃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실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떨리고 있고요. 전혀 느껴집니다. 편안하진 않습니다. 현장이라고 일상과 구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현장이라고 특별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가지고 있는 그 밀도, 집중력을 부정하진 않고요. 다만 거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두더라도 이제 항상 그 현장 이외의 곳에서 어떤 필요한 이미지들이 있을까, 혹은 필요한 소리가 있을까, 혹은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동네 영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망고 같은 경우는 후지에서 제작 그 카메라 지원을 받기 전에 이제 집에 있는 캠코더로 영화를 처음 시작했어요. 캠코더 한 대로 그 화질이 좀 다르지 좀 느끼실 분들은 좀 느끼셨겠는데 그래서 이제 스텝이 사실은 저하고 김우재 감독님밖에 없었어요. 배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김우재 감독님이 프로듀서도 했다가 붐맨도 했다가 배우도 했다가 엄청 원래 손경호 작업이 좀 그래요. 저도 녹색광선에 또 출연도 했었고 우리 상원 배우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좀 예영 배우도 다 하고 그래서 이거 소규모 작업은 긴장되고 뭐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고 하는 거를 최대한 갖지 않는 그 환경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물로 안 나와도 상관없다 하는 각오를 했죠. 그리고 그런 이제 마음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묻힐 수도 있다 잘못하면 이런 이제 각오. 그리고 배우들이 이제 점점 열심히 뭔가 연기를 할 때 조금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지금 새 배우님들도 약간 예상외의 각오에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김혜영 배우가 그랬잖아요. 이게 영화로 안 만들어질 줄 알았다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뭐 부담감이야 다 있겠지만 그 부담감하고 자유로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현장이나 준비할 때는.
네, 그러면 현장에서 그 이것저것 다 했던 새 배우님들은 좀 어떤 마음으로 현장에 가셨을지 좀 역으로 궁금해집니다. 어떠셨어요, 예은 배우님? 뭔가 특별히 너가 이런 상태로 현장에 왔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렇게 좀 사전에 요청받은 것도 있으신가요? 그런 거는 뭐 많이 요구하신 거는 딱히 없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이 선화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이 행동을 왜 하고 있지? 라는 거를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하고 있어서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고,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하게 저희가 즉흥으로 추가한 장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게 다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선 배우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몸으로 그냥 느껴서 했던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작업했던 게 연기적으로는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에 나는 게 망고 시작하고 첫 촬영이었나? 두 번째 촬영이었나 그랬는데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연기할 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디렉팅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도대체 이 인물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인물은 뭘까 이러면서 막 머릿속으로 생각이 너무 많았기도 했었는데 잘 모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너무 다 보였나 봐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뇌를 비우고 그냥 어떤 대목표를 가지고 그냥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로워졌지 않았나. 저는 그 동네 영화라는 그 느낌하고 비슷하게 좀 같이 여행을 가서 촬영을 뭐 같이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편안한 마음이, 물론 연기할 때는 이제 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같이 곳에 가서 좀 소규모로 같이 해나간다는 그 마음이 좀 편안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가 참 태연하다 못해 뻔뻔한 구석이 있는 영화들인데 그 안에서도 여기에 짓눌리지 않고 배우님들이 툭툭 잘 매력을 뽐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배우님에 관해서 아주 궁금했었는데 아주 어떤 마음으로 현장에 가셨는지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광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에릭 로메르 감독님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또 예전에 보고 다시 또 몇 년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극장에서 봤을 때 또 이런 풍광이나 대사나 감정들이나 또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를 내가 영화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데까지 한 번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보시면서 느꼈던 바나 내가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하고 싶었다에 대한 거를 좀 그런 관점에서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아주 깊은 생각을 못했고요. 아니 이거를 영화를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시나리오가 생각도 안 나고 정말 이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이거는 시나리오 없이. 그러다 보니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어요. 저도. 배우님들이 굉장히 웃음을 참기 힘들어하시네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거는 가지고 갔어요. 내가 지금 질문하신 거랑 똑같은데 내가 최근에 뭐 사람들 만났을 때 하고 싶은 얘기를 대사로 한번 써봤어요. 한 10줄 정도. 내가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다. 내 생각을. 그걸 한 10줄 정도 쓰고 제가 이 대사를 이제 김우재 감독님한테는 환상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형, 그 대사만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대사를 주고 해서 그 영화 속에서 반복되는 대사가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좀 일방적이죠. 하고 싶었던 얘기만 좀 몇 번 반복돼서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그래도 뭐 한 줄 정도 사람들이 떠오르는 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형 이제
이제 바람의 얼굴은 대사가 어떤 취지로? 갑자기 바람의 얼굴에 관해서 저희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궁금합니다. 스크린도 처음 봤는데. 근데 이거 원래 저기 뭐야 바람의 얼굴은 원래 올 초에 완성한 다른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분량 한 50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 투수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그냥 원래 있던 다른 소스 쓰지 않은 소스들 활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집해서 일부라고 이름 붙여서 개봉을 한 거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아까 뭐 캐주얼 시네마 저는 원래 실험 영화를 전공했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런데 이제 실험 영화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 서사 내러티브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느슨함, 내러티브의 그 불연속성, 뭐 비연속성 이런 부정합성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그 담론 중에 하나가 이게 메타 역사라는 담론이 있어요. 메타 역사라는 담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야기의 중요한 포스트만 설정을 해놓고 그 포스트 간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냥 아주 중요한 자기가 생각하기 중요한 장면 혹은 중요한 대사라고 하는 거 몇 가지만 두고 그게 어떻게 화학작용이 일어날지 또 그걸 관객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그냥 열어두는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대사마저도 그냥 딱 확정을 짓지 않고 그냥 상황만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우님들이 대사 없으면 없는 대로 혹은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노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편집될지는 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작업들을 한 겁니다. 네. 네, 바람의 얼굴 일부 보면서 그 이미지와 사운드를 분절하고 중첩하고 정말 마음대로 갖고 노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일부라는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감독님. 그러면 이게 아마 연작을 계획 중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진 않나요? 2부가 지금 있어요. 2부가 있는 아까 네. 말씀하신 네, 50분 되는 네. 작품이 2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와 같은 비슷한 형식을 유지하고 있나요? 이분은 조금 더 서사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만큼 저거 뭐야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작품도 좀 보고 싶네요. 네. 기회가 된다면. 네, 기회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디자인하고 있고요. 일단 영화 3편 모두 너무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망고에서 그 한경희님의 아버지가 회상하는 그런 장면의 그 영상이랑 녹색광선에서 마지막에 딸과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바닷가랑 똑같은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두 개가 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나 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멋있게 얘기해야 됩니까? 네, 아카이브죠, 아카이브. 네, 그냥 아카이브 안에서 이미 멋있긴 긁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뭐 사실 이런 자리가 너무 고맙고요. 이 영화를 계속 앞으로 이런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은 영화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제에 고맙고 이 후지 필름 이제 후원 해주셔가지고 이런 또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고맙고 또 1년에 한 편씩은 꾸준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감독님들, 배우님 다 앉으시고요. 저희 끝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예은 배우님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작업하는 방식이 배우인 저한테도 어쨌든 되게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도 연기를 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지속해서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작업들이어서 영화를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다 같이 이렇게 좀 합류해서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성 배우님.
정말 궂은 날씨에도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셔서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좀 자유로운 방식으로 연기하면서 많은 작품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원 배우님. 예,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힘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 얻으신 거 맞아요? 의기소침해지셨어요. 네, 김우재 감독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작업을 오랫동안 못하고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오랜만에 우리 신한소 감독님이랑 이렇게 어쩌다 가까운 동네 살면서 같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뭐 다시 요즘 막 한참 뭐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개인적으로 작업도 계속 이제 더 열심히 박차를 갈 생각입니다. 영화로 또 이렇게 더 서로가 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자리를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더 뭐 작품 하게 되면 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솔 감독님.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또 힘을 받아서 목표는 이제 김우재 감독님하고 얘기했지만 뭐 60이 되든 70이 되든 끊임없이 작품을 만드는 진짜 영화인으로서 계속 살고 싶다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러분 다들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항상 영화제에서 이 작은 영화는 부산 영화제보다는 이 전주 영화제에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초청도 해주고 이 전주 영화제를 좀 정말 단골로 올 수 있는 그런 영화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감독님과 새 배우님의 다음 작품 많이 기다리고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비도 오고 배고프실 텐데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